오늘도 저는 이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남편분이 너무 희생하고. 이야. 이혼을 하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땡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땡기는 게 문제네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의 주제 땡김. 네, 땡긴다. 20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귀한 톡톡 패밀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톡톡 패밀리가 토끼해에 토끼토끼 할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가정을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손님들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뭐 연말 마무리하느라고 바쁘게 또 지내고 또 새해는 뭐 여러 가지 회사적인 일이나 저희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나 하여튼 바쁘게 또 큰 목표를 세워서 계획 세우느라 좀 바빴고요. 다들 이 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기운이 좀 있는 것 목소리가 진짜 같아서 그러시네요. 오늘 목소리가 조금 그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어떻게 우리 장세별 아유, 네.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토끼처럼 이렇게 부지런하게 좀 뛰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톡톡 패밀리 보시는 분들이 저 장세별이 왜 갑자기 여기 앉아있지 항상 그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스탠리님이 저희 사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회사에서 또 열심히 제 맡은 역할을 방송과 함께 또 해보려고 열심히 계획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매일 너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보는데도 매일 새로워. 아이고. 매일 감당이 안 돼. 이 머릿속에 무슨 일이 있을까? 저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2023년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어떤 돌파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희망과 어떤 약속이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서 너무 좋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긍정. 당신에게 이렇게 좋은 스피릿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나도 굉장히 멜랑콜릭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이렇게 빛을 받고 이렇게 길을 받고 좋은 고칠 수 없는 영향력. 낙관주의자의 바이러스. 맞습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이 남편의 오지랖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면서 가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집에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겨우 일어나 일하러 나가기 바쁘고 남편과 아들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회사에서는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일도 잘한다는데 집에서는 완전 무능자 그 자체입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집에 음식이 끊이지는 않지만 저도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싶은데 허탈할 뿐입니다. 장모님은 자녀들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가셨는데 자녀들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아메리카 드림 성취를 위해 쇼핑과 고급 리조트에서 즐기는 등 상팔자 생활을 하셨답니다. 그 때문에 자녀들은 엄마 없는 생활을 했고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공해야 한다를 외치시는 장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상했었는데 현실은 더했습니다. 때문에 아내는 성공 강박에 쌓여있었고 장모님의 성공론에 꽉 붙잡혀 돈이 부족한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저랑 결혼했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당신이 밥을 잘하고 살림을 잘해서 집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위로 누님 네 분이 있고 막내 아들인데 장남 장손이기도 합니다. 무척 귀한 아들이었기에 저는 엄하게 키워졌습니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항상 약자를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신앙생활을 하며 인격을 길러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족들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집안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일은 솔선수범했고 좋은 평판과 칭찬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제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아내의 동생들이 장모님의 성공 기대를 따라가지 못해 심한 우울증과 마약으로 인해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저는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며 돌보아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아메리카 드림을 K드림으로 바꿔 장모님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아내는 장모님이 집에 오시자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밥 한 번 지어보지 않은 아내를 나무라는 것도, 처남과 처제를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것도, 장모님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도 이제 다 버겁고 지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환경이 너무 나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상황에서 모두를 버리면 몹쓸 인간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혼해도 될까요? 이혼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답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늘도 저는 이혼하셔야 된다고. 아니, 남편분이 너무 희생하고 이야. 어. 성공을 위해서 아내가 이제 남편이 집안 살림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남편분이 돌파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뭐 비슷한 것 같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제 어떤 경제적인 활동 부분이 아내에 대한 역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남자보다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또 성과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 집도 일정 유사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그래요? 같아서 굉장히 한번 많이 얘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워낙에 유능하시기 때문에. 아, 이게 아내 쪽이 더 유능한 그런.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뭐 목표 의식도 굉장히 크고 뚜렷하고 그 부분이 좋아서 저는 결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을 좋아했던 성향인 것 같아요. 아, 당신이. 어떻게 보면은 제 성공보다도 성공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도움을 주는 게 좋아하는 쪽이었다고 보고 그래요.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꿈과 어떤 성향도 좀 닮아가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아내 쪽에 좀 가까운 지금 저 가정 같은 경우에도 분명 솔루션이 이 톡톡 패밀리를 통해서 제공이 되어질 것 같고 그래야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스탠리 선생이 잘 보셨어요. 잘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요. 또- 근데 집안일을 하지 않는 아내 그리고 왜 걱정이죠? 나 돈 벌잖아요. 그럼 됐고요. 자, 아니 그러면- 그런데 아내는 그런데 어. 장모님께서는 또 가정에 너무 무관심하시고 또 처남과 처제도 좀 뭔가 이게 혹 같은 존재? 그렇다고 나왔거든요. 장모님의 그 영향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 아내분이. 많이 받았겠죠. 예, 성공, 돈, 그다음에 맞아. 럭셔리. 맞아요. 예. 네, 근데 이 여자는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쓴다는 얘기는 없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결혼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만나면 불편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만나지? 여보 왜 그렇게 만날까요? 재밌는 게 인생이 많은 사람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꼭 진짜 만날 때는 극과 극으로 만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엄청 땡겨서 스파크가 3000V 일어나듯이 요거를 승화시키고 아주 생산적으로 만들면 여기 에너지가 그냥 3000V, 3000V가 막 튀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나하고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면 이거 끊임없이 그냥 지옥의 나락으로 그냥 우울의 좌절의 나락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대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운다는 그런 마음의 위안?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아마 하시는 그건 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처음에는 땡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땡기는 게 문제네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의 주제는 땡김. 네, 땡긴다. 아니 그래서 이제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제 아내분이 경제 활동을 잘하는 그런 여성이 됐는데, 근데 정작 이제 본인의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안 좋죠. 엄마가 원하는 대로 돈도 잘 버는 딸이 됐는데 왜 서로 싫어해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살면서 안 행복하니까. 안 행복하니까. 안 행복해져. 너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돈 버는 돈벌레가 됐는데 엄마는 나 좋아한다고 나 위해서 밥 한 번도 안 해주는 그 엄마, 싸돌아다니는 그 엄마가 고마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인정 욕구가 아직도 허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인정은 받고 싶은데 인정이 안 된 상태예요. 너 그까지 돈 벌어갖고 너 티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엄마가? 그러면 이제 딸과 엄마의 관계를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좀 약간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거 해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데 이 엄마가 인정할까요?
안 되실 것 같아요. 이 엄마는 자기가 그렇게 즐기고 누려야 되는 것에 한 번도 만족스러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아이들 안 돌보고 자기가 제일 많이 논 사람인데도 아직도 자기 마음껏 놀아본 적이 없어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짝을 지어서 결혼을 하느냐 그 말이죠. 네, 왜냐하면 네. 서로가 가지고 있는 허가, 부족이 네. 상대방을 끌어요. 마음의 언어들이 이렇게 해서 척덕 땡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연의 짝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연과 사연이 마치 자석처럼 축덕 하고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생긴다. 달면 달수록 더 세게. 그런데 재밌는 건 그래서 붙었는데 이 붙은 자체가 이게 또 이제 서로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막 붙지 못해 갖고 막 난리치면서 네네네. 사는 그런 힘을 또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도 만난 것은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보니까. 결국에는 아내는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필요고 그런 아내를 위해서 밥 잘하고 살림 잘하고 애 잘 돌봐주고 오지랖이 넓어서 아내에게 그 오지랖을 펼쳐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탠리 씨 부부가 네. 지금 이 사연자하고 상황이 비슷하다 그러는데 상황은 어떻게- 비슷하다라고 네.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럼 이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요? 이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죠. 근데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중독이 하나 있어요. 제일 중독. 중요한 중독. 아주 중요한 중독. 뭐죠?